거 먹으러 전시 가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독일 미대 입시 꿀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입시 시즌을 맞아 헤매고 계실 여러분을 위해 저만의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략하게 하자면 저는 2014년에 홍익대학교에서 슈투트가르트 미술대학으로 와서 교환학생으로 1년 반 지내다가 2017년에 홍익대학교 회학과 졸업을 하고 슈투트가르트에 정식으로 입학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저는 교환학생을 했었기 때문에 운이 좋았던 케이스였는데요. 그래도 제가 학교를 6년 동안 이제 다녔어요. 슈투트가르트 미대를. 학교를 다닌 6년 동안의 짬밥으로 제 나름대로 주관적인 독일 미대 입시 꿀팁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스스로에게 물어보기. 나는 왜 독일에서 미술 공부를 하고 싶은가? 자, 이 질문은 무조건 여러분이 시험을 보실 때 1차 시험 통과를 하시고 2차 시험 면접을 보게 되실 때 교수님들이 물어볼 가능성이 높은 질문이기도 해요. 저도 이 질문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한번 이 질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진지하게 대답을 해 보시기를 권해요. 많은 분들이 입시 준비를 하면서 어떤 학교에 어떤 도시에 지원을 해야 하는지 고민을 하시는데요. 이 질문을 스스로 해보세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왜 독일에서 미술 공부를 하고 싶은지, 예를 들어서 다른 작품들을 이제 여러분이 많이 보고 전시 활동을 많이 하고 미술 시장에 뛰어들고 그런 작가가 되고 싶어서 입시를 하고 싶으신 분이라면 베를린이나 위넨, 함부르크 같은 미술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곳으로 지원을 하시는 것이 좋겠죠? 혹은 나는 미술사, 미학 이런 전문적인 학문적인 흥미도 있다. 이런 것도 같이 하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그런 쪽으로 강세인 바이마르 같은 미술대학으로 지원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런데 이제 혹은 나는 여러 가지 기술, 즉 리토그라피, 메탈, 도자기, 유리 등등 많은 기술을 배우고 경험을 해보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독일 미대 중에서 공방의 종류가 가장 많은 슈투트가르트 미대, 제가 다니는 발음도 어려운 슈투트가르트 미대로 오시는 것도 좋겠죠? 이렇듯 여러분 스스로가 왜 독일 입시를 하는지, 독일 미대 입시를 하는지 정리를 해보신다면 여러분의 입시의 방향성이 더 잘 잡힐 거예요. 2번. 한국에서 했던 입시는 잊어라. 제가 최근에 깜짝 놀라는 일이 있었는데 뭐였냐면요. 제가 프레스코 수업을 들었어요. 프레스코 뭔지 아시죠? 이탈리아의 화법 중에 하나죠. 대표적인 이제 작품으로는 미켈란젤로의 작품이 있겠죠. 제가 이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카피를 했었는데요. 이 작품을 카피하면서 얼마나 한국의 미대 입시 교육이 체계적이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이제 보통 한국 미대 입시 교육 별로 너무 천편일률적이고 별로다 이런 말을 기대하셨겠지만 굉장히 체계적이더라고요. 한국의 미대 입시 교육은. 저는 여러분이 미술 공부를 어렸을 때부터 꿈꾸었다는 전제하에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미술학원을 다녔었는데요. 거기서 대부분의 한국 분들이 그렇듯이 수치화를 배웠습니다. 저는 다행히 석고정물 세대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석고대생이나 이런 거는 하지 않았는데요. 근데 이제 이 쌓아서 올리는 수채화, 지금까지도 답습되고 있죠. 근데 이 쌓아서 올리는 수채화는 이탈리아 프레스코 화법에 굉장히 유용합니다, 여러분. 제가 프레스코 수업을 들으면서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카피하면서 그 옛날에 했던 무채색으로 쌓아 올리고 이 수채화 터치를 생각하면서 했더니 잘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한국에서 배웠던 수채화, 데생, 사실 기초로서는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메디치 왕가의 주문을 받는 그런 화가들이 아니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독일 미술대학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싶으시다면 독일 미술 국립대학에서는 동시대 미술가를 양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배웠던 입시 미술은 잊어버리는 것이 좋겠죠? 새로 태어났다는 마음으로 마페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이 해보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테크닉을 시도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3번. 동시대 미술 전시를 많이 가세요. 요즘은 한국에도 정말 너무 좋은 동시대 미술 전시들이 많지만 그것도 서울에 밀집된 경우가 대부분이죠. 저는 서울 출신이 아니라서 미술관을 가본 적이 대학교 입학 전에는 이제 대학을 제가 서울로 갔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전시를 많이 갔지만 그 전에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미술관을 가본 게 손에 꼽혀요.
저희 동네에 미술관이 없었거든요. 여러분이 독일 미대 입시를 한국에서 준비를 하시던 독일에서 준비를 하시던 전시를 많이 방문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그리고 동시대 미술 작가들이 무엇을 하는지 보세요. 여러분이 독일 미대 입시를 준비하시면서 르네상스, 인상파 화가들의 그림을 아직도 보러 다니신다면, 글쎄요, 그것도 뭐 어떤 방향으로 발전을 잘 한다면 동시대 미술 작가로서 어떤 의미가 있는 작품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동시대 미술 작가들, 그것도 이제 30살, 40살, 굉장히 젊은 작가들의 작품들을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익히 학교에서 배운 미술가, 우리에게 미술이라는 것을 각인시킨 토포스, 거장들의 작품들은 그 시대에서 가능했던 작품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롤모델로 의미가 적어요. 예를 들어서 루벤스의 작품 같은 거를 여러분이 하고 싶으시다고 해도 우리는 공방도 없고 수많은 조수도 없죠. 그래서 이제 이게 불가능하겠죠. 그리고 의미도 없겠죠. 동시대에는. 그래서 여러분의 가까운 롤모델을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올라프 알리아슨, 듀마스 이런 거장들을 또 보시지는 마세요. 왜냐면 이분들은 이미 이제 거장의 반열에 올라선 분들이잖아요. 이제 그분들이 거장이 되기 전에 미술학교 시절에서부터, 즉 30대부터 50대까지 이 사이의 작품들을 보셔야지 그 사이에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지 여러분이 아시게 되고, 이제 그게 중요합니다. 한국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출신 대학 상관없이 한국에도 정말 너무 좋은 작가분들이 많으세요. 이제 그분들 중에서도 30대 후반, 40대 이렇게 젊으신 분들의 작품을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좋아하는 작가를 생각해요. 자, 이거는 3번하고 좀 연결되는 그런 면이 있는데요. 이 질문을 제가 개인적으로 면접에서 저도 받았던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제발 구스타프 클림트, 에곤 실레 이런 작가 솔직히 좀 조심스럽긴 해요. 물론 개인의 자유죠, 당연히. 구스타프 클림트 너무 좋아할 수도 있는데 저는 조금 더 시간을 내서 전시도 많이 가보시고,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자기가 실제로 마주했을 때 새벽 2시에 봤던 그림 말고 새벽 2시에 내가 휴대폰으로 봤던 구스타프 클림트, 에곤 실레 그림 말고 내가 실제로 봤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던, 내가 실제로 봤을 때, 그리고 이 전시에 간 모든 컨셉을 이해를 하고 이렇게 했을 때 너무 멋있다, 너무 좋다, 이 작품은 나에게 뭔가 의미가 있다 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작품을 만든 그 작가를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그 작가가 왜 좋은지를 생각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왜냐면 여러분 분명히 이거 면접에서 들을 질문이에요. 5번, 콘탁보다는 학교 행사 참여, SNS 활용. 여러분이 이제 콘탁이라고 하죠. 이제 독일 미대 입시에서 이제 콘탁이라고 하면 독일어로는 contact, 즉 연락하다 이런 뜻인데, 이제 독일 교수님한테 이렇게 무턱대고 메일을 써가지고, 이제 독일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메일 주소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메일 주소로 나 미대 입시 준비하는 어떤 학생인데 이러이러하고 포트폴리오 이렇게 보내면 대답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메일 씹어버리는 속된 말로 씹어버리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이제 무턱대고 그냥 갑자기 이렇게 포트폴리오 보내는 것보다도 이제 그 반의 행사를 참여를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콘탁을 하시더라도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독일 미술대학의 구조를 먼저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미술대학의 경우에는, 이제 한국에서 미술대학을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미술대학 같은 경우에는 보통 대부분 담임 교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제 서양 미술사, 현대 회화, 어쩌고 이런 수업, 비디오 예술 이런 수업들이 있고, 이제 이거를 매주 월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듣고 이런 시스템이고, 그때마다 교수님들이 바뀌고 나는 어떤 교수에게 소속되어 있어 라는 그런 느낌이 적어요. 이제 대학원에 가시게 되고 이제 어떤 교수하고 더 자주 술을 마시고 이런 건 있겠지만 이 교수가 나를 끌어주고 이런 건 있겠지만, 한국미술대학에서는 이 교수에 소속되는 반이 있다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예외는 있지만 대부분의 독일 미술대학은 도제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이 입학을 하시고 나면 여러분은 예를 들어서 비어반, 제 실제로 군 클래스 교수님 이름이 비어였습니다. 비어반, 그리고 아니면은 레너트 반, 이렇게 반이 나누어지고 여러분이 담당하시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이 반에 소속이 되더라도 다른 교수님들에게 아인츠베스프레숑을 할 수도 있고 다른 교수님들에게 세미나를 들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나는 이 교수님의 반에 있고 이 교수님하고 우리 반 멤버들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베스프레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반이라는 게 굉장히 독일 미술을 대학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 이게 진짜 꿀팁입니다. 제가 이렇게 입학한 사람을 몇 명 봤어요. 이 방법은 일단 독일에 계신다는 가정하에 가능한 방법인데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많은 행사들이 인터넷으로 열리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어쩌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자, 거기 참여하시는 걸 추천해요. 이 학교 행사. 여러분이 가고 싶은 학교의 행사에 참여하는 걸 추천합니다. 여러분이 뭐 지금 어떤 학교 갈지 난 잘 모르겠어 라고 하신다면 그럼 뭐 그냥 좀 마음에 드는 뭐 홈페이지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홈페이지 디자인 마음에 드는 학교의 행사에 참여를 일단 해보세요. 왜냐면 여러분 생각보다 독일의 미대의 행사에 뭐 강연이라던가 전시라던가 이런데 낯선 사람이 잘 안 와요. 정말 잘 안 와요. 그래서 누군가 와서 관심을 가져주면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게다가 여러분이 그렇게 만나고 싶어 하시는 교수님, 제가 뭐 베를린 우데카 교수님, 뭐 뮌헨 아데카 교수님, 뭐 함부르크 교수님 뭐 몇 번 만난 적이 있는데요. 이게 제가 만나고 싶어서 만난 게 아니라 제가 그냥 우연히 베를린 놀러 갔다가 아니면 뭐 뮌헨 놀러 갔다가 그 반에 전시를 한다고 해서 그냥 우연히 오프닝 때 뭐 가면은 왜 또 뭐 치즈도 주고 뭐 먹을 거 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자 이래가지고 여러분 솔직히 미술대학 다녀보셨던 분들 특히 뭐 먹을 거 먹으러 전시 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오프닝에 가면은 막 빵에 이렇게 뭐 새우 올리고 이런 거 주고 그런 거 먹으러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베를린 이런 데 가면은 뭐 이렇게 걸어다니다 보면 그런 거 막 북적북적 그러면 이제 뭐야? 이렇게 해서 가니까 뭐 베를린 어떤 반의 전시 그러면 이제 교수님도 있어요. 그러면 뭐 할로 이렇게 인사하고 잡담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와인 한 잔 교수님하고 하고. 제가 뭐 베를린 우데카 교수님 콘탁하려고 한국 사람들이 뭐 몇 날 며칠을 기다렸다 뭐 이런 전설들을 몇 번 들었는데요. 이게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저는 콘탁을 시도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시면 교수도 똑같아요. 교수도 사람이고 교수님도 작업하는 사람이라서 자기 작품에 관심 가져주는 사람을 좋아해요. 제일 좋아해. 그래서 자기 작품에 관심을 가져주고 그리고 자기 반에 관심을 가져주고 자기 반에 전시에 와주고 뭐 몇 번 보고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이제 강연에 이제 오픈된 강연들이 있어요. 그런데 와서 질문 던지고 이런 사람이 자기한테 나중에 메일 보내가지고 나 그때 만났던 근데 나 좀 너하고 얘기하고 싶다. 나 왜냐면 너의 반에서 공부하고 싶거든. 이렇게 메일 보내는 거 하고 생판 모르는 남이 생판 모르는 어떤 한국 사람이 갑자기 메일 보내가지고 컨택해주세요. 날 만나달라. 내 포트폴리오 다 봐달라. 어때요? 느낌이 벌써 다르죠?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각종 전시나 강연이 각 대학 홈페이지에서 줌이나 여타 다른 화상 통화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거기 참여하셔서 질문도 좀 막 하시고 눈도장을 찍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화상 채팅할 때 절대 카메라 끄시면 안 됩니다. 카메라 켜놓고 막 질문도 좀 하시고 그리고 집중해서 이제 자기 스스로도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재미가 있나? 이렇게 자기 스스로도 의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내가 이 교수가 마음에 들어서 한번 강연 들어봤는데 재미가 있나? 내가 이 교수한테 공부할 가치가 있나? 여러분 스스로가 그 교수가 진행하는 행사를 보시면서 이 교수한테 공부하면 좋을까 하고 평가하는 기회가 될 겁니다. 같은 의미로 대부분의 대학과 교수 그리고 그 반이 인스타그램 계정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스마트폰이 있고 우연히 인스타를 하신다면 들어가셔서 좋아요 요정이 되세요, 여러분. 그럼 분명히 누군가가 여러분의 계정이 들어와서 관심을 보일 겁니다. 한번 훑어보기만이라도 할 거예요. 왜냐면 제가 저희 반 인스타그램 계정을 관리를 했었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누가 갑자기 막 짧은 시간 안에 좋아요를 막 미친 듯이 누르는 거예요. 모든 포스트에. 그래서 누구야? 하고 들어가서 봤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인스타그램에 작품 좀 올려놓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광고를 좀 하는 거죠. 그러면 마페 베라통이나 이런 걸 하실 때 그때 그 학생이구나. 이렇게 하겠죠? 교수님들에게 중요한 것은 좋은 학생이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반이 조화롭게 잘 유지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자기 반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을 싫어하지는 절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도 손해볼 게 없는 그런
방법이에요. 왜냐면 어차피 전시 보는 것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한번 이 교수님이 정말 어떻게 가르치시는지, 정말 어떻게 전시를 하시는지 볼 수 있는 기회도 되잖아요. 본인한테도. 그래서 손해볼 거 없는 장사예요.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6번 게스트 학생 제도 활용. 자, 6번은 5번하고 좀 연결되는 그런 방법인데요. 대부분의 독일 미술 학교에는 가스트 학생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 이 가스트 학생이라는 것은요, 학위하고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교수님하고 내가 마음이 맞아서 나 이 교수님한테 한번 공부해볼래 이러면 한 학기에서 두 학기까지 그냥 게스트, 정말 말 그대로 손님으로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보통 좀 제가 알기로는 돈을 좀 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슈투트가르트 같은 경우에는 EU, 즉 유럽연합 바깥에 출신의 이제 바깥 나라 출신의 학생들은 1,500유로를 한 학기당 내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 이제 뭐 교통비라던가 뭐 멘자 이런 거 이제 그런 관리금을 한 학기에 300유로 정도 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마다 달라요. 이 가스트 학생은 학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비자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희 학교도 사실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비자가 이미 있으셔서 여건이 되신다면 이 가스트 학생 제도를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가스트 학생 제도를 활용하시기 위해서는 5번이 전제가 돼야 되겠죠. 이 교수님하고 컨택이 돼야 되겠죠. 이제 컨택이 되려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학교 행사, 뭐 전시 방문을 많이 하셔가지고 눈도장을 찍으셔가지고 이제 교수님하고 좀 이렇게 연락이 되셔가지고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간절하시다면 정말 나는 미술대학에서 너무 공부하고 싶어 이렇게 열심히 하시고 뭐 열심히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보내신다면 교수님도 뭐 거절할 이유가 없으시겠죠? 그래서 이제 게스트 학생이 되신다면 한 학기에서 두 학기까지 여러분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학교에 미술대학 학교에 가시면은 Werkstatt, 즉 공방에 선생님들이 있어요. 여러 공방에 가셔가지고 열심히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부지런하게 여기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림 기술도 준비해보고 여기서 뭐 도자기도 해보고 여기서 유리도 해보고 여기서 뭐 용접도 해보고 이렇게 여러분이 게스트 학생이 되셔서 한 학기에서 두 학기 사이에 여러 군데에서 많은 활동을 하면서 부지런하게 공부를 하신다면 여러분이 그 학교에 정식으로 입학을 하고 싶으실 때 많은 교수님들이 여러분을 이미 봐왔기 때문에 뽑아주지 않으실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여러분도 이 학교 나 입학하고 싶었는데 정말 좋을까? 근데 이제 한 학기 두 학기 다녀보니까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하고 이제 다른 학교에 지원하실 수도 있을 것이고 근데 한 학기 두 학기 다녀보니까 정말 너무 좋아 난 이 학교에 입학을 하고 싶어 라고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한국인 독일 미술대학 입시생 분들이 이 제도를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가고 싶으신 학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활용해 보세요. 7번 나만의 마페 만들기. 그리고 각 대학의 공식 마페 베라통 활용하기. 자, 저는 한국에서 홍익대학교를 이제 다녔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마페 학원을 다니지 않았었어요. 마페라고 하면은 사실 이렇게 종이가 여러 개 쌓인 그런 거를 의미를 하는데 이제 영어로 말하면 포트폴리오죠.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마페 학원을 다니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저는 마페 학원을 안 가봐서 이게 좋다 안 좋다라고 말하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학원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도 합격하신 분들이 많이 있고 좋은 작품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이제 그게 본인한테 도움이 된다면 저는 말릴 생각은 없는데요. 그런데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혼자서 준비하셔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이제 제가 말씀드린 전시 자주 가기, 그리고 젊은 작가들 전시 자주 보고, 그리고 작품 열심히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고 싶은 학교의 행사를 자주 참여하면서 열심히 준비를 하신다면 나만의 마페를 만드는 것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이제 오히려 저희 학교도 그렇고 많은 학교에서 마페 학원에서 하는 천편일률적인 방법에 좀 질려하는 느낌이에요. 이제 독일에도 우리나라에도 이제 미술 입시 학원들이 있듯이 미술 입시 학원이 있습니다. 이제 그쪽에서 이제 추천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누드 크로키를 몇 개 넣어라. 아니면은 이제 스투디엔을 몇 개 넣어라. 이제
뭐라 그러죠? 리얼하게 따라 그린 거를 뭐 몇 개 넣어라. 이렇게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런 남이 제시해준 방법보다는 내가 정말 관심이 있는 게 무엇이고, 내가 정말 무엇을 공부하고 싶고, 내가 뭘 연구하고 싶고, 여러분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마페에 넣는다면 교수님들이 그걸 알아봐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굳이 마페 학원을 가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마페 학원보다도 오히려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마펜베가퉁이라고 교수님들이 직접 여러분의 마페를 봐주는 시간들이 있어요.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마펜베가퉁 이걸 눌러보시면 각 교수님들의 태아민, 즉 약속 시간이 적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파코페세크테리아트, 즉 미술대학의 비서분한테 연락을 하시면 여러분이 직접 다이렉트로 교수님하고 얘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미술대학의 교수님하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더 좋은 조언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 그러니 각 대학의 마페 베라퉁 제도를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8번, 독일어 공부. 자, 제 마지막 조언인데요. 이게 무슨 조언이냐? 이게 무슨 꿀팁이냐?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독일어 공부는 정말 너무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교환학생으로 있었을 때는 독일어를 정말 하나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가 입학을 한다라고 하니까 많은 교수님들 분들이 저는 이미 그때 두 학기를 다니면서 다른 교수님들을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분들이 너 독일어를 더 잘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소개서를 쓰시거나 그리고 이제 포트폴리오에 짤막짤막한 글 쓰시죠? 이런 거를 쓰시거나 그리고 1차를 통과하셔서 2차 면접에 가셨을 때 단순해요. 물론 학교마다 입학할 수 있는 레벨이 정해져 있죠. B1, B2, C1. 저희 학교는 C1였는데 몇 년 전부터 B2로 바뀐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도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한국에 있는 미술대학인데 이제 외국인 사람이 와서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데 한국어를 잘하고 말이 잘 통하고 자신의 생각을 더욱더 잘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기회를 얻는 건 당연한 거겠죠? 그리고 여러분도 학교를 다니시면서 독일어를 잘 하시면 얻을 수 있는 혜택이 훨씬 많아요. 여러분 이론 수업도 들으실 수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강연도 들으실 수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전시 프로젝트라던가 이런 거를 할 때 여러분 한국 미술대학을 다닐 때에도 리포트 쓰기, 전시 계획서 쓰기, 여러 가지 뭐 단체에 뭐 돈 달라고 지원서 내기 글을 잘 써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국말도 정말 잘해야 돼요. 한국 미술대학을 다니면 독일 미술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입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입시 후에 대학 생활을 하시면서 더 질 좋은 교육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께 독일어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것을 강력 추천합니다. 대학 입시 요강에 B1, B2로 되어 있어도 저는 C1까지 하는 것을 강력 추천합니다. 그리고 독일어 책도 많이 읽으시고요. 네, 이상으로 제가 주관적으로, 지극히 제 마음대로 정해본 독일어 미대 입시 꿀팁 탑 8? 독일어로 해보겠습니다. 탑 8이 아니라 독일어로 탑 8를 여러분께 한번 제가 열심히 설명을 해봤어요. 물론 다른 분들은 뭐 다른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주관적으로 제가 생각해봤을 때 이 8가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 여러분 이제 독일 미대 입시 시즌이 시작이 됐는데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 저도 합격했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도 합격을 했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혹시 너무 힘들다, 나는 독일에 이렇게 멀리 가족과 떨어져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독일 대학에 너무 가고 싶고 너무 힘들어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질문이 있으시거나 힘드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한에서는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미대 입시 준비하시는 분들 힘내시고요. 화이팅 하시고 그리고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Ich drücke dir die Daumen. 독일어로 행운을 빕니다 라는 뜻입니다.